당신 때문이야. 버스 종점 텅 빈 차 안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50대 버스 기사,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여인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퍽퍽퍽 며느리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평범했던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며느리는 왜 그렇게 화가 났고 시어머니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이야기의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아들 민우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민우는 30대 초반 회사원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 정숙은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민우가 여자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수진이라고 해요. 여자가 인사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화장도 깔끔했어요. 겉보기엔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정숙이 차를 내왔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집안을 둘러봤어요. 눈빛이 무언가를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응, 10년 넘었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버스 운전하신다면서요? 응, 20년째 하고 있어. 수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래도 멋지세요. 여자분이 그런 일 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얕잡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걸 느꼈어요. 묘한 불편함이 가슴에 스쳤습니다. 민우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엄마 대단하시지? 혼자서 나 키우시면서 대학까지 보내셨어. 민우 목소리에 자랑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그 웃음도 진심 같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함께 했어요. 정숙이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반찬들. 수진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조금 먹더니 물을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그렇게 말했지만 거의 먹지 않았어요. 민우는 잘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최고야. 수진이 민우를 봤어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민우와 함께 나갔어요. 정숙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민우가 다시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엄마, 수진이 어땠어? 괜찮더라. 정숙은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민우가 웃었어요. 나 결혼하고 싶어. 정숙이 민우를 봤습니다. 정말? 응. 수진이가 좋아. 같이 살고 싶어.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민우가 정숙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숙도 아들을 안았어요. 잘 되길 바랄 뿐이었어요. 몇 달 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민우와 수진이 단상에 섰습니다. 정숙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시어머니 버스 기사래. 진짜? 수진이가 고생하겠네. 정숙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민우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정숙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 부부는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정숙은 가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주 보진 못했어요. 수진이 바쁘다고 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민우가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정숙은 반찬을 싸서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신혼집은 깔끔했어요. 하지만 뭔가 과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 비싼 가구들이 있었고 명품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수진이 맞아줬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했어요. 집에 있는데도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찬 좀 해왔어. 냉장고에 넣어둘게. 정숙이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도 깔끔했지만 쓴 흔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진이 따라왔어요. 어머님, 요즘 바빠서 요리를 잘 못해요. 그냥 사 먹거나 외식하는 게 편해서요. 그래도 집밥이 좋지. 수진이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민우가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편하게 앉아요. 세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모임 하나 들어갔어요. 부인들 모임이요. 그래, 좋네. 네. 사람은 누구랑 어울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정숙이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어요. 그 모임에 가면 다들 명품 들고 오시더라고요. 저도 하나 샀어요. 소파에 있던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비싼 브랜드였어요. 민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숙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거 비싼 거 아니니? 괜찮아요. 제가 번 돈으로 샀어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웃지 않았어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수진이 주문한 배달 음식이었어요. 일식이었습니다. 비싼 음식.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자주 시켜 먹니? 네. 편하잖아요.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반찬 해주셨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숙은 민우와 잠깐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야, 괜찮니? 네. 수진이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민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벌면 되죠.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우가 혼자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지쳐 있었어요. 무슨 일 있니? 민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왜? 수진이가 돈을 너무 많이 써요. 명품 가방, 옷, 모임 회비. 제 월급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요. 정숙이 민우 손을 잡았습니다. 이야기 해봤니? 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자기는 그런 생활이 당연하대요. 정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은 겉보다 속이 중요하단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허영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힘들어져.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엄마 댁에 다녀왔어. 수진 표정이 굳어졌어요. 또, 요즘 자주 가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수진이 팔짱을 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던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 민우를 봤어요. 설마 나 얘기한 거 아니지?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믿지 않았어요. 며칠 후 수진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시어머니 어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버스 기사시잖아. 뭐 나쁜 분은 아닌데. 좀 답답해.
답답해? 옛날 사람 같다고 해야 하나? 검소하게 살라고 하고 돈 아껴 쓰래.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들어야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내 인생 사는 건데 왜 간섭해? 사람은 누구랑 어울리느냐가 중요한데. 그날 이후 수진과 정숙 사이에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은 정숙 전화를 잘 받지 않았어요. 민우네 집에도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점점 지쳐갔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작은 사업이 시작됐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몇 달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투자자가 갑자기 손을 뗐어요. 자금이 막혔습니다. 민우는 밤낮으로 일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돈이 빠듯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쳐 있었어요. 수진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해? 밀렸어.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언제까지? 수진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참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며칠 후 또 싸웠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다음 달 모임 회비 내야 하는데 돈 없어? 지금은 좀 힘들어. 다음에, 다음에, 맨날 다음에야. 수진이 가방을 집어 던졌습니다. 민우가 피했어요. 수진아, 진정해. 진정하긴.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민우가 수진을 봤어요. 차라리 뭐?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지쳐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 사람은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고. 수진이 확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나 뒷담화했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래. 나보고 속 빈 강정이라는 거지.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거지. 수진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됐어. 이제 알겠어. 시어머니가 날 어떻게 보는지.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짐을 쌌습니다. 민우가 당황했어요. 뭐 하는 거야?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얼마나? 모르겠어. 당분간. 수진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민우가 따라갔어요. 수진아, 이러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는 무슨. 이미 다 끝났어. 뭐가 끝났어? 수진이 민우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 시어머니가 나한테 간섭했잖아. 나보고 허영 부린다고 했잖아. 엄마는 그런 말 안 했어. 직접 안 했어도 당신 통해서 말했잖아. 그게 간섭 아니고 뭐야? 민우가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 가난해질 남자랑은 못 살아. 뭐? 당신 시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봐. 촌스럽고 답답해.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혼을 요구했어요. 민우가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민우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숙이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민우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정숙이 숨을 죽였습니다. 왜?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못 살겠대요. 민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간섭했다고 했어요. 정숙이 놀랐습니다. 제가 엄마 말씀을 전했거든요. 사람은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고. 정숙이 민우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수진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민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숙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이혼을 강행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했고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민우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몇 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민우는 혼자가 됐어요. 정숙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숙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한편 수지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결국 이혼했어. 친구가 놀랐습니다. 진짜? 왜?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해서 못 살겠더라. 수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가난해질 것 같았고,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잘한 거야.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수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씁쓸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고 다녔어요. 시어머니 간섭 때문에 이혼했다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다시 일어섰어요. 이혼 후 정숙네 집에서 지내며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동업자 없이 작게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성실하게요. 정숙은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밥을 차려놨어요. 민우야, 밥 먹어. 고마워요, 엄마. 민우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잘 될 것 같아요. 정숙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가 하는 일이니까 잘 될 거야.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고객을 만났고 제품을 개선했어요.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사업이 자리를 잡았어요. 매출이 늘었고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민우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정숙이 사무실에 놀러 갔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했어요. 잘 꾸몄네. 엄마 덕분이에요. 민우가 정숙을 안았습니다. 정숙은 뿌듯했어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어요. 중소기업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제법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성실한 청년 CEO, 어머니의 땀을 닮았다. 기자가 민우를 인터뷰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성실함이요. 평생 새벽부터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기사에 정숙 사진도 실렸습니다. 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 정숙은 기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버스 그만두세요. 제가 모실게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엄마, 성공한 내가 자랑스럽지만 내 삶도 내 손으로 굴러가는 게 더 좋아. 민우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그래. 정숙은 여전히 버스를 몰았습니다. 그게 자기 삶이었으니까요. 한편 수지는 달랐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일을 해야 했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며 알바를 전전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너 전 남편. 사업 대박 났대. 수진이 숨을 죽였습니다. 뭐? 기사 나왔어.
검색해봐. 전화를 끊고 수지는 급하게 검색했어요. 민우 이름을 쳤습니다. 기사가 떴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우가 사무실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정숙이 버스를 운전하는 사진. 수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성실한 청년 CEO, 어머니의 땀을 닮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 잘 됐다며? 친구가 물었어요. 수진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렇네. 부럽겠다. 뭐가? 다시 만날 생각 없어? 잘 됐는데.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럴 생각 없어.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더 기다렸으면, 이혼 안 했으면.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그 집이 그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운이 좋았나 봐.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사실 내가 좀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가 위로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잖아. 시어머니가 간섭했으니까. 수진이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맞아. 다 그 시어머니 때문이야.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그 여자가 날 못살게 굴지만 않았어도 이혼 안 했을 텐데. 친구가 어정쩡하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간섭했어. 그래서 이혼한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이유가 뭔지 그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수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고 다녔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다고. 남편이 가난해질까봐 떠난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반복할수록 자기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의 머릿속엔 한 생각뿐이었어요. 내 인생을 망친 건 그 여자야. 정숙, 버스기사 시어머니. 모든 화살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수지는 분노와 질투로 잠들었어요. 매일 밤마다요.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정숙은 새벽에 일어나 버스를 몰았어요. 오전 노선을 마치고 점심 휴식을 가졌습니다. 오후 1시 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한 정류장에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올라탔습니다. 카드를 찍는 소리. 정숙이 백미러로 힐끗 봤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전 며느리. 몇 년 만이었습니다. 수진도 백미러에 비친 정숙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정숙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정숙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침착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지는 맨 뒷좌석에 앉았어요. 정숙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정류장마다 멈췄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하지만 수지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백미러로 수진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 정숙은 운전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큰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렸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은 다시 출발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30분 후 종점이 가까워졌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정류장 전 버스 안에는 수진만 남았습니다.
정숙은 백미러를 봤어요.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왔어요. 정숙 바로 옆까지요.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멈춰 섰어요.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내리셔야 합니다. 수진이 천천히 정숙을 봤어요. 오랜만이네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 어머님이라는 말에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정숙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어. 수진이 비웃듯 웃었어요. 아들 잘 됐다면서요? 뉴스에도 나오고.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어요. 그 사람 당신만 아니었어도 아직 내 곁에 있었을 텐데. 정숙이 수진을 봤습니다. 그건 내가 지켜야 했던 사람이었지.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넌 민우가 힘들 때 떠났잖아. 그게 내 선택이었어. 정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주먹을 쥐었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간섭하지만 않았어도. 난 간섭한 적 없어. 거짓말. 민우한테 나 얘기했잖아요.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 다만 사람은 속이 중요하다고 했을 뿐이야.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정숙을 가리켰어요. 그게 나 욕한 거잖아.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거야. 그 말에 수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순간 발을 들어 올렸어요. 정숙의 머리를 향해 찼습니다. 정숙이 비틀거렸어요. 의자를 잡으며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다시 발을 올렸어요. 한 번 더 찼습니다. 정숙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나? 발로 계속 차려고 했습니다. 그때 버스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기요. 뭐 하는 거예요? 버스 회사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급하게 버스에 올라탔어요.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나. 수진이 발버둥 쳤습니다. 다른 직원도 달려왔어요. 둘이서 수진을 버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직원이 정숙을 부축했어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네. 119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잠깐만 쉬면. 하지만 정숙은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수진이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직원이 수진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어요. 수진은 연행됐고 정숙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버스 안 CCTV는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경찰서. 수진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폭행 혐의였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어떻게요? 시어머니였어요. 저한테 간섭하고 그래서 이혼했어요. 경찰이 기록하며 물었어요. 그래도 폭행은 안 되죠.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폭행이에요. 합의하실 생각 있으세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합의요? 피해자분이 동의하시면 합의할 수 있어요.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어요. 저 사람이 합의해 줄 리 없어요. 일단 연락은 해보겠습니다. 수진은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벌금형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경찰서 갔다 왔다며? 누가 그래? SNS에 올라왔어. 너 전 시어머니 때렸다며? 수진이 멈춰섰습니다. 뭐? 지금 난리야. 검색해봐. 전화를 끊고 급하게 검색했어요. 자기 이름을 쳤습니다. 기사가 떴습니다. 버스기사 폭행 사건, 가해자는 전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사를 눌러 읽었습니다. 전 남편 성공의 질투, 시어머니에게 폭행,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수백 개. 미쳤나?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무슨 잘못이라고.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남편 잘됐다고 시어머니 때린다고? 질투에 미친 여자. 감옥 가야 함.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병원. 정숙은 진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세요. 타박상이에요. 그렇군요. 머리는 좀 어지러우실 거예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민우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숙이 손을 흔들었어요. 민우가 정숙을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한테 전화 받았어요. 수진이를 만났어. 수진이요? 민우가 놀랐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에서 우연히. 그래서요?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날 때렸어.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괜찮아. 큰 부상은 아니야. 민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진정해. 이미 경찰에 신고됐어. 민우는 한참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러다 물었어요. 왜 그랬대요?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하더구나.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요. 알아. 하지만 수진이는 그렇게 믿고 있어. 그날 저녁, 민우는 정숙을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쉬세요, 엄마. 알았어. 민우가 나가려다 돌아섰습니다. 엄마. 응? 고소할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정숙이 민우를 봤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버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정숙은 동의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됐어요. 뉴스에서 다뤘습니다. 남편이 성공한 게 배 아파 전 시어머니 폭행한 전 며느리. 영상이 방송됐어요. 수진이 정숙을 차는 장면, 정숙이 쓰러지는 장면, 모두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사람입니까? 세상이 이래서 무섭다. 저 여자 처벌해야 함. 수진이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고 통보였습니다.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요. 수진은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SNS도 폐쇄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졌어요. 뉴스는 계속 보도됐습니다. 며칠간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기사마다 수진의 행동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어요. 수진은 집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계산할 때 직원이 수진을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아니에요? 뉴스에 나온. 옆 직원이 쳐다봤어요. 맞는 것 같은데요? 수진은 물건도 사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다른 번호로요. 문자도 왔습니다. 인간 쓰레기.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 시어머니한테 사과해라. 수지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모두 수진에게 불리했습니다. 재판날, 수진은 법정에 섰어요. 정숙도 와 있었습니다. 민우도 함께였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을 뿐이죠. 네. 피고인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 수지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정숙과 마주쳤습니다. 정숙이 수진을 봤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정숙 옆에 서 있었어요. 차갑게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수진을 향했어요. 수진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사과할 생각은 없으세요? 수진은 얼굴을 가리고 뛰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수진을 봤어요. 손님, 혹시 뉴스에 나온 분 아니세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돈을 주고 내렸어요. 기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수진은 그 말을 듣고 비틀거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텅 빈 집.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자기 모습. 모든 걸 잃었어요. 일자리, 친구들, 명예. 전부요. 수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사회봉사가 시작됐습니다. 노인복지센터였어요. 수지는 청소를 맡았습니다. 화장실, 복도, 식당. 하루 종일 청소했어요. 다른 봉사자들이 수진을 알아봤습니다.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야? 맞아. 시어머니 때린 사람. 수지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어요. 점심시간.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외로웠습니다. 봉사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7번 버스. 정숙이 운전하는 노선. 하지만 오늘은 정숙이 아니었어요.
다른 기사였습니다. 수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혼자였어요. 사회봉사 3주차. 수지는 매일 노인복지센터에 갔습니다. 청소, 배식, 설거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말없이요. 다른 봉사자들은 여전히 수진을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았어요. 어느 날 오후 센터 앞마당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한 대가 멈춰 섰어요. 7번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내렸어요. 센터에서 나들이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이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어요. 버스 운전석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정숙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밝게 웃으며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고맙네, 기사님. 정숙은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매주 한 번씩요.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사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정숙은 어르신들과 함께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빗자루를 꽉 쥐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어. 나는 모든 걸 잃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1시간쯤 후 정숙이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버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지는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을 향해 걸어갔어요. 떨리는 발걸음. 정숙이 버스 문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불렀어요. 정숙이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무슨 일이니?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요. 정숙이 놀랐습니다.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어나. 수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숙은 한참을 수진을 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깨달은 거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제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정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가 덜 비참할 것 같아서. 수진이 계속 울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 비참해졌어요. 더요. 수진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제가 민우를 버린 거였어요. 돈이 없다고, 가난해질 것 같다고.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어머니 탓으로 돌렸어요. 일어나. 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수진이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정숙이 수진을 부축했어요. 수진이 놀라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엔 두 부류가 있단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들었어요. 남 탓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 탓하며 바뀌는 사람. 정숙이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수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숙이 계속 말했어요. 남 탓하면 편해.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근데 그럼 절대 바뀌지 않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탓하면 아파.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하니까. 근데 그래야 바뀔 수 있어. 수진이 울먹였어요. 정숙이 수진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넌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거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뀌고 싶어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수진이 정숙을 봤어요. 용서 해주시는 건가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스스로에게 받아야 해. 나한테 받는 게 아니야.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숙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열고 수진을 봤어요. 앞으로 잘 살아. 남 탓하지 말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이 버스 문을 닫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버스를 봤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 한참을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의 눈물이었어요. 수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센터로 걸어갔어요.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마음이 달랐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싶었어요. 정숙 말대로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사회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200시간 중 190시간을 채웠습니다. 매일 노인복지센터에 나왔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청소, 배식, 어르신 돌봄, 묵묵히요. 처음엔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졌어요. 수진이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센터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7번 버스. 정숙이 운전하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들을 태우고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봉사활동이었어요. 수지는 센터 입구에서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내리세요. 고맙네. 어르신들이 하나씩 내렸어요. 수진이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들이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차를 준비했어요. 다과 시간이었습니다. 정숙도 함께 앉았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매주 오시느라 힘드시죠?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좋아요. 왜요? 이렇게 어르신들 웃는 거 보면 보람 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기사님.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정숙의 얼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구나.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과 시간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쉬러 갔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정숙이 다가왔습니다. 도와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정숙이 옆에 서서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한참 후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변했구나. 수진이 정숙을 봤습니다. 정말요? 응. 처음 왔을 때랑 다르네.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말씀 덕분이에요. 무슨 말? 남 탓하지 말라고 하신 거요.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제가 정말 많이 후회해요. 민우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정숙이 수진 손을 잡아줬어요. 후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 살고 싶어요. 이번엔요.
그럼 됐어. 두 사람은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정숙이 하늘을 봤습니다. 수진도 함께 봤어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란다. 수진이 정숙을 봤어요. 내 품격을 지키는 거야. 수진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숙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나한테 화를 내고 때렸을 때 난 똑같이 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러면 난 너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내 삶을 지키고 싶었어.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고. 정숙이 수진을 봤어요. 그게 진짜 복수야. 상대가 무너지건 말건 난 내 길을 가는 거. 수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안 그래도 돼. 내 방식대로 살면 돼. 다만 품격을 지키면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이 버스로 걸어갔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문을 열고 수진을 봤습니다. 잘 살아. 응원할게.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버스가 출발했어요. 천천히요. 정숙의 얼굴엔 잔잔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평온했어요. 수지는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센터 안으로 돌아갔어요. 남은 일을 마저 하러요. 며칠 후 수진의 사회봉사가 끝났습니다. 200시간을 모두 채웠어요. 센터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성실하게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천천히 찾아볼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이팅 하세요. 수진은 센터를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를 돌아봤어요. 몇 달 동안 일했던 곳, 많은 것을 배웠던 곳. 수진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7번 버스가 왔어요. 정숙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카드를 찍었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도 미소로 답했어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이제 자기 삶을 살 거예요. 남 탓하지 않고요. 품격을 지키면서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정숙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그래왔듯이요. 성실하게요. 백미러로 수진을 봤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품격을 지키는 거야. 버스는 햇살 속을 달렸습니다. 따뜻하게요.